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산시 세교 신도시 새마역 인근에 생긴다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하철 1호선 새마역입니다. 수원, 구로, 종로, 청량리를 거쳐 의정부까지도 가겠네요. 새마역 2번 출구에서 300m 거리입니다. 초초 역세권이라고 할만하죠. 규모도 아주 큽니다. 세교 자족시설 용지 6블럭, 7블럭, 연면적 약 62,000평입니다. 그럼 사업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오산시 오산 세교지구 자족시설 용지 6블럭과 7블럭입니다. 지역지구는 일반 상업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상대 보호구역, 비행 안전구역이라는 것도 있네요.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7블럭은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 모두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지 면적은 6블럭이 약 3,170평, 7블럭이 약 4,120평, 건축 연면적은 6블럭이 약 27,270평, 7블럭이 34,680평, 규모 아주 큽니다. 오산시 어딘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도시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오산시는 이제 수원 바로 아래쪽에 있고 여기 바로 조그맣게 보이는 요게 동탄 신도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레로 보면은 수원, 화성시, 평택 고덕 신도시, 용인은 아직 개발된 게 없어 보이지만 용인이 바로 이쪽에 원삼이에요. SK 하이닉스가 120만 평이 들어오죠. 내년 아마 이러저러한 개발 착공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경기 남부권을 커다란 클러스터로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의 도시들이 묶여있는 한 가운데 있는 거죠. 교통환경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게 경부고속도로, 제2순환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도로 살펴볼게요. 노란색으로 지나가는 저희 현장을 지나가는 게 이게 1번 국도입니다. 그리고 1호선이라고 써있는 게 국철 1호선 새마역이 지나가 있는데 요 국철 철도 1호선과 또 1번 국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지하철역도 한 200-300m 거리, 국도도 한 200-300m 거리. 정말 지식산업센터로는 최적의 입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배우 수요도 일진산업단지, 세마, 오산가장, 정남, 귀래, 바로 아래쪽으로 또 평택 진이 아래쪽으로 또 고덕신도시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동탄신도시, 이쪽이 동탄산업단지죠. 수요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도 지금 빽빽하게 가로세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SRT는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 지제역으로 지나가죠. 또 제2 외곽순환도로가 현재는 이렇게 동탄까지 개통이 되어 있고 동탄에서 이천으로 가는 게 내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고덕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오산 화성 간 고속도로에 이어서 이제 파주 평택 간 도로가 또 있죠. 도로는 도로뿐만 아니라 지하철까지 완벽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이 경기 남부권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입지적인 위치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세교 6, 7블럭이 핫한 이유 중 하나가 지하철 초역세권이라는 점입니다. 모두 지하철 역세권이 좋은 줄은 알지만 실제 도보 5분 안에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는 그렇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역세권이면서 더더군다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는 확보하기가 어렵죠. 직장인이 선호하는 사무실 1위 지하철역 인근 오피스입니다. 이는 직원 모집이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새마역 1호선입니다. 1호선 새마역, 그리고 동탄역에 SRT 있죠. GTX A라인은
확정이긴 하지만 아직 여기 있는 건 아니고요. 수원역 KTX를 이용한다거나 분당선이 연장이 되죠. 오산으로. 그래서 이 오산의 입지가 예전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세마역 300m 이면서 연면적 62,000평.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네요. 거기에 이제 회사라면 물류 비용을 걱정을 할 텐데, 오산의 입지가 철도면 철도, 또 도로면 도로 상당히 탁월합니다. 바로 지근거리 경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또 이 파주 평택 도로가 있죠. 이들을 통해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15분, LG 디지털파크 진이 산업단지죠. 10분. 제2외곽선도로 바로 1분 거리도에서 진입을 가능하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이거 45분 2천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 용인 그 원삼으로 오면은 이것도 상당한 지근거리가 가능하고요. 인천 항만은 60분, 인천 국제공항은 1시간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지식산업센터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죠.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드라이브인이 좋은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브인에 더해서 이번에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게 지식산업센터에서 나왔죠. 이 라이브 오피스라는 것은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가 있었는데 굳이 기숙사가 없어도 될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 라이브 오피스의 허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라이브 오피스라는 것은 명칭이 뭐 다르게 불릴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기숙사나 혹은 오피스텔의 대안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섹션 오피스에 욕실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각자의 욕실이 있다면, 그리고 휴식 공간이 복층으로 있다면 아래층에서는 업무를 보고 위층에서 휴식 공간을 유지하면서 욕실까지 갖추고 있다면 오피스텔과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물론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기는 합니다. 이런 변신으로 인해 지식산업센터는 더더욱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많이 지어지는데 공실 나지 않겠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공실 날 수도 있겠죠. 그게 입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 지식산업센터를 못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편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지어도 아파트가 모자랍니다. 이유는 아파트가 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거 패러다임이 일반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었던 것처럼 공장이나 사무실의 패러다임이 지식산업센터 안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로 많은 공장이나 사무실이 변모하고 또 변화되는 시간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6블럭, 7블럭 공이 이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조용 오피스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게 저희 6블럭과 7블럭입니다. 집합 건물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드라이브인 시스템 호실은 종류가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하기도 하고, 혹은 도어투도어로 해서 문 앞에서 바로 물건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또 혹은 건물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지만 이 내 사무실 앞까지 차량이 바로 가깝게 대고 하역할 수 있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호실을 분양받거나 그러실 때는
꼭 이 도어투도어에 관한 부분을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게 업무용 지식산업센터, 일반적으로 섹션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커다란 공간을 내가 필요한 양만큼 크게 혹은 작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섹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각광을 받는다기보다 주목하고 있는 게 라이브 오피스죠. 지금 이미지 컷으로만 보면은 복층형 오피스텔 같습니다. 오피스텔 이렇게 복층형 많이 보이죠. 라이브 오피스가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오피스텔을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피스텔이 아니고 업무용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휴식 공간이 따로 배치되어 있는 거라서 좀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있고, 이 사무실 내부에 욕실이 있습니다. 샤워부스나 욕실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같은 기능을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번 6블럭과 7블럭이 연면적이 62,000평에 달하지만 기숙사는 없습니다. 이번 세교 6, 7블럭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드라이브인 시스템입니다. 먼저 6블럭 드라이브인 시스템 보겠습니다. 이 원형 램프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원형 램프가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도어투도어 시스템 가능합니다. 도어투도어 시스템 이용해서 물건 하역하고, 주차 공간은 사무실 앞이 아닌 바로 가운데 공간에 분리 공간을 만들어 놨네요. 이 호실앞 주차가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호실앞 주차를 했을 경우 타 차량이 여기다 주차를 했을 경우 물건 하역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분리한 형태입니다. 7블럭은 같은 드라이브인 시스템이긴 한데 램프가 직선형입니다. 이 직선형 램프와 원형 램프의 차이점은 대형 차량이 오갈 때, 마주했을 때 원형 램프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한테 유리한 게 직선형 램프라고 하는데, 사업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고요. 7블럭 같은 경우는 화물형 엘리베이터가 전층 가능합니다. 7블럭에는 옥상 정원이 있는데 6블럭에는 없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안점으로 보시는 게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니까, 같은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하중이나 또 혹은 폭이나 높이, 그 다음에 회전 반경 이런 것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라이브 오피스가 들어가죠. 세교에서 가장 눈에 뜨는 게 라이브 오피스입니다.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작년 2020년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상품인데, 오피스텔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봤습니다. 평수 나눠놨지만 사실 별 차이가 없네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용 형태입니다. 오피스텔은 내가 주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상황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라이브 오피스는 아닙니다. 요건 지식산업센터이고요. 절대 주거용이 아닙니다. 업무용에 휴식이 가능하도록 욕실과 다락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금액은 둘 다 소액으로 가능하네요. 그러나 라이브 오피스는 지식산업센터에 속하기 때문에 대출이든 다른 규제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처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산업센터이냐에 따라서 커뮤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세교 6블록, 7블록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인 시스템, 제조용 공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실이 이렇게 따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반 소기업이나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무슨 회의가 있을 때 카페 같은 데 가기도 하고 뭐 아니면 큰 대회의장을 빌려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이런 것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소문에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이동을 하고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부지에 있던 공장 같은 것들이 많이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건물 층별 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블럭입니다. 6블럭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지상 2층에서부터 9층까지가 드라이브인 층고 5.4m입니다. 그리고 10층에서 15층까지가 라이브 오피스, 층고 4.2m, 다락형 있으니까 살짝 높네요. 7블럭입니다. 7블럭에는 드라이브인과 라이브 오피스 아니고 업무용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지상 2층에서 10층까지 드라이브인입니다. 층고 5.4m, 섹션은 층고 4.5m 나오네요. 그리고 건물은 집안이 동쪽이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지상 1층과 지면이 맞닿아 있고 서쪽은 지상 1층, 지하 1층까지 지면 맞닿아 있습니다. 주변 지식산업센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더 퍼스트 타워 세교. 세교역 나오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건물이 현재 이 퍼스트 타워입니다. 이때만 해도 재작년에 분양할 때만 해도 오산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건물이 들어섰는데 지금 올해 입주 시작해서 입주율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분양가가 650만원, 평균 650만원이니까 70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분양가까지 있었죠. 아주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세교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분양했던 오산역 건너편입니다. 오산역이고 오산역 바로 건너편에 LG이노텍이 있어요. 요것도 LG이노텍 부지인데 이 부지 약 18,000평 넘는 이 부지에 연면적 10만 8천평이죠.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해서 지었는데 여기에는 물류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숙사와 지식산업센터 두 개 동이죠. 이것도 분양 완료됐고 평당가는 당시에 500만원대부터 700만원대까지 고루 공포되어 있었죠. 그리고 현대 실리콘밸리도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죠. 그렇지만 연면적도 크고 동탄에 워낙 많은 물량 때문에 분양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것도 분양 완료된 물건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만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이죠. 이것도 연면적이 72,000평이어서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로 이루어졌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렇게 지금 오산과 동탄, 그러니까 세교 주변으로 있는 커다란 지식산업센터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인데 그만큼 이제 오산이 동탄과 연대한 유기적인 도시라는 거겠죠. 오늘도 조금 길어졌네요. 실제로 오산이나 또 그 중에서도 오산 세교, 새마역 정말 떠오르는 입지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번에 1월 중으로 아마 청약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살펴보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